꽃차 테라피는 꽃잎을 따고 말리고 덮고 또 이것을 우려내서 마시기까지 이 전 과정이 전인적 치유행위죠. 홀리스틱 힐링.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조율해서 힐링하는 거죠.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영혼이 메말라 간다고 느낄 때 잠깐 스탑하고 꽃차 한 잔으로 쉼을 가져보세요. 근데 하나의 꽃차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또 꽃차를 마시는 목적과 자기 체질에 따라서 적합한 꽃을 선택하고요. 또 이 선택한 메인 꽃하고 어떤 다른 소재를 콜라보하면 좋을지, 이 콜라보 소재를 또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꽃차 소재들과 또 거기 콜라보 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오늘 레시피 5가지를 구성해보고 또 장미꽃차는 직접 한번 포제하고 덮고 말리고 전 과정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번 챕터에 장미꽃차를 만들 거니까 장미꽃차를 함께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장미꽃을 준비하라고 했죠. 근데 준비 못한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혼자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미꽃차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꽃차용 장미꽃 300g을 꽃잎을 모두 딴 후 깨끗이 씻어 건져냅니다. 꽃차용 장미꽃은 다양한 색이 있으니까 본인 취향대로 장미꽃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두 번째로 여기에 청주 300ml를 부어서 10분 담가 두었다 건져서 물기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이렇게 청주를 부어서 포제를 하는 이유는 살균 효과의 목적도 있지만 향기의 방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덕금질하기. 덕금솥에 얇은 천을 깔고 꽃을 올려줍니다. 온도는 가장 약하게 설정합니다. 온도가 강하면 갈색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천 귀퉁이를 들어서 굴려가며 덮어줍니다. 10분에 한 번씩 드러내 부채로 붙여가며 빠르게 식혀준 후 다시 덮기를 3번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건조됐으면 소독한 요리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저는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장미꽃차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장미꽃차 즐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티포트를 이용해 물을 100도씨까지 끓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70도까지 식혀줍니다. 장미꽃은 꽃잎이 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그 향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티잔이나 티를 우려낼 수 있는 주전자에 장미꽃잎 7장을 넣고 물을 150ml에서 200ml 정도 부어서 3분간 우려냅니다. 이때 참 말린 비트를 조금 넣으시면 또 다른 색과 맛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비트는 최대한 얇게 썰어서 이렇게 바짝 말려둡니다. 비트차로 말려두는 거죠. 이 비트만 가지고 나중에 차로 우려 드셔도 굉장히 색도 예쁘고 맛있습니다. 넣는 양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러면 색이 너무 붉게 진해져서 예쁘지 않거든요. 요 정도 보세요. 굉장히 얇게 썰었고 작은 양을 넣어주죠. 요 정도를 한 조각 넣어줍니다. 장미꽃차의 효능은 색도 예쁜데 성질까지도 따뜻해요. 정말 착한 차죠. 효능도 다양해서 누구에게나 잘 맞는 차고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U가 풍부하니까 피부 미용에 좋고요. 심신 안정, 스트레스 해소, 항산화 작용, 면역 증강에도 굉장히 효능이 좋은 차가 장미차죠. 이번에는 국화꽃차 만들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화 1kg를 깨끗이 씻어서 청주 500ml를 부어서 10분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서 물기를 잘 제거합니다. 찜솥에 보자기를 깔고 국화꽃을 넣고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딱 1분만 두세요. 그러다 바로 꺼내서 빨리 부채로 차게 식혀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덕금질을 하기인데요. 덕금솥에 얇은 천을 깔고 꽃을 올려줍니다. 온도는 가장 낮게 하시고 청기퉁이를 들어서 살살 굴려가면서 덮어줍니다. 15분을 덮으셨으면 불을 끄고 부채로 빠르게 식힌 후 다시 덮어주고 이렇게 3번 정도 반복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 덮어졌으면 소독한 유리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국화꽃차 즐기는 티. 티포트에 물을 100도씨로 끓여서 90도씨까지 식혀줍니다. 티잔에 국화꽃 6송이를 넣고 물을 200ml 부어서 3분간 우려냅니다. 이렇게 더 2번 정도 더 우려 마셔도 됩니다. 국화꽃은 성질이 약간 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 속이 냉한 분들, 체질이 찬 분들, 국화꽃차를 너무 장복하시면 속이 냉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생강을 한 조각 넣어서 같이 우려 드세요. 생강을 썰 수 있는 한 가장 얇게 썰어서 가정용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바짝 말려둡니다. 요 생강만 나중에 차로 드셔도 되고요. 국화꽃에 요 정도 아주 조금 넣어주면 국화꽃차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국화꽃은 향기, 색, 효능 모두가 아름답고 착하죠. 근데 성질이 약간 차다고 했죠? 하지만 요 살짝 찬, 쌀쌀 맞은 요 살짝 찬 성질이 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라가 치밀거나 어떤 식품에 의해서 체내에 병적인 열, 불필요한 열이 쌓일 수 있거든요. 국화꽃차의 요 살짝 찬 성질이 바로 이 병적인 열을 제거하는데 그만입니다. 따라서 열로 인해서 생기는 편두통, 눈건조, 눈피로, 불면증 등을 개선하는데 좋은 효능을 하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연꽃 감비차 가볼까요?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린 연꽃 한 장에 산사 10g, 율무 10g, 귤피 5g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연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에 물 1.5리터를 넣고 700ml가 될 때까지 약한 불로 한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끓인 차에 건더기를 건져내고 물이 80도 정도까지 식었다 싶으면 이제 연꽃을 넣어줍니다. 연꽃 감비차 즐기는 팁은 아까 그렇게 끓인 차를 하루 3번 정도에 나눠서 드시면 되고요. 연꽃이 성질이 약간 찹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생강을 한 3g 정도 추가하시면 찬 성질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꽃 감비차 효능은 당연히 다이어트입니다. 체내에 축적된 탁습을 제거하고 어혈을 풀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체내의 탁습과 어혈을 제거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축적시키고 부종을 불러오고 비만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네 번째는 목련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련꽃 100g을 꽃잎을 전부 딴 후 꽃잎과 꽃받침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줍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목련꽃은 활짝 피면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짝 피기 전에 꽃봉오리 상태, 그때 것을 채취해서 이것을 차로 이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덕금질을 할 건데요. 덕금솥에 역시 얇은 천을 깔고 꽃잎과 꽃받침을 올려줍니다. 온도는 가장 낮게 설정하고 천에 귀퉁이를 살살 들어가면서 굴리면서 덮어줍니다. 10분에 한 번씩 불을 끄고 부채로 빠르게 식힌 다음 다시 불을 붙이고 덮기를
3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다 덮으셨으면 꽃받침에 잔털이 있어요. 이 잔털을 손으로 살살 부벼가며 제거합니다. 이거를 그냥 두면 나중에 차로 우렸을 때 작은 털 같은 게 자꾸 찻잔에 떠다니고요. 목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목련꽃차 질기기입니다. 티포트를 이용해서 역시 물을 100도씨까지 끓여서 90도로 식혀줍니다. 티잔에 목련 꽃잎 4장과 꽃받침 1개를 넣고 물 200ml를 부어서 3분간 우려줍니다. 목련꽃차의 특성과 효능은 목련꽃은 성질이 따뜻하고 향이 제법 강하죠. 그런데 이 향이 폐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폐, 호흡기, 기관지 건강에 좋은 효능을 하죠. 따라서 감기 예방, 알레르기 비염 예방, 축농증, 기관지염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합니다. 단 꽃이 피기 전에 반드시 꽃봉오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젠 마지막으로 홍합꽃차 가보겠습니다. 홍합꽃 봉오리 500g을 깨끗이 씻어둡니다. 그 다음 감초 30g을 물 500ml에 넣고 20분 정도 끓여서 감초물을 만듭니다. 홍합꽃에 감초물을 부어서 20분 두었다가 건져냅니다. 이제 덕금질 가보겠습니다. 덕금솥에 얇은 천을 깔고 홍합꽃을 넣고 덮어줍니다. 온도는 역시 가장 낮게 설정하고 천을 들어서 굴려가면서 덮어줍니다. 15분에 한 번씩 불을 끄고 빨리 부채로 식힌 다음 다시 불을 붙여서 덮기를 3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 건조됐으면 소독된 유리병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홍합꽃차 즐기는 팁으로 역시 티포트를 이용해 물을 100도씨로 끓인 다음 90도까지 식혀줍니다. 기존에 홍합꽃 한 송이를 넣고 물 200ml를 부어서 한 3분 정도 우려냅니다. 홍합꽃은 색이 잘 우러나요. 그리고 색이 진하게 우러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홍합꽃의 특성과 효능은 홍합꽃은 관절 튼튼, 뼈 튼튼,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인 꽃입니다. 성질은 따뜻해서 체내에 쌓여있는 관절 마디마디에 쌓여있는 탁습과 오열을 풀어주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허진할매 건강TV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허진할매 건강TV로 들어와